제주도민 여러분들이 그 사이 한 2년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불만, 불신, 또 심지어 분노가 마음속 깊이 쌓여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목소리를 전달해 줄 사람, 정치인, 정당이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은 좀 중도적 입장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거나 또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민생 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단호하게 주장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주도민께서 조국혁신당의 등장 이후 저기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4.3 관련 단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게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4.3에 대한 명예훼손 외에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4.3 유족에 대한 복지재단 설립 문제라거나, 그리고 종교계가 4.3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꼽는 결정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결정이 필요한데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A다, B다, 찬성이다, 반대다 말씀드리기보다는 통상 말하는 공론 절차 또는 수기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 나가면 최종 결론에 있어서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더라. 이게 저의 청와대 경험입니다. 근데 제가 민정수석 시절에 개헌안을 하면서 바로 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고, 저희는 우리 조국혁신당은 다른 어떤 당보다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점 밝히고 싶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극단주의란 말을 쓰게 되면 저희가 테러를 합니까? 암살을 합니까? 그 단어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맨 앞에 서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거슬렸나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걸 멈출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묻고 싶은데,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체제를 무너뜨리는 극단적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가, 역대 어느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의 수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자기 부인의 수사를 막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검사장 시절에 지금 문제가 돼서 1심 유죄가 난 손준성 검사와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고발 사주 관련해서 서로 여러 가지 공모를 꾸몄다는 그런 의심을 공수처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뭘 했느냐? 27인가요? 28가지 비밀번호를 자기 휴대전화에 설정을 하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27자리, 28자리 설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극단적으로 긴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람 없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극단 얘기하는데 저는 그 극단이란 말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